한국노총 100만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5일 한국노총 위원장에 당선된 이후 조직을 추스리고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독려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한 달여가 넘는 시간 동안 많은 노동조합 간부 동지들과 현장의 조합원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현장은 한마디로 참담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타임오프 제도로 인해 그야말로 노동조합은 초토화되었습니다. 노조 전임자들이 강제로 복귀당하면서 조합원의 복리후생과 안정된 일자리를 지켜주던 노동조합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조합원들 역시 힘들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고 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물가와 최악의 전세난은 조합원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노동조합이 무력해지면서 상시적인 고용 불안이 조합원들을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현실 모습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노총은 한국 경제를 이끄는 한 축이자 노동운동의 맏형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노동운동과 노사 파트너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여러분, 그렇게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하던 한국노총이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만들자고 주창하던 제가 다시 강성 노조가 되자고 외치고 있고 다시 투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지난 3년간 조성되어 있는 노동 관련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노사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됐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가 안정됐다고요? 공권력으로 노조를 통제하고 입법부를 장악해서 노동법을 개혁하고 언론은 광고와 종편 채널 사업 등으로 통제하면서 안정이라고 억지를 부린다고 안정이 됩니까? 이런 것들을 두고 노사관계가 안정됐다고 강변한다면 오히려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이 노사관계가 가장 안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건 노사관계의 안정이 아니라 실종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제가 항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도 각각의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가 사용자들 편이라면 노동부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부처 간 의견 충돌 시에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노동부는 노동도 모르고 노사관계를 해본 적도 없는 비전문가들이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노동에 무슨 전문가가 필요하냐? 아무나 앉혀놓아도 된다는 MB의 철학 부재의 인사였습니다. 그 결과 선무당이 사람 잡았고 설립 목적과는 정반대로 노동자를 통제하고 압박하는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3월 24일 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있습니다. 소위 타임오프 위반 사건입니다. 여기에 벌금형이라는 극약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으로 체결한 내용이 제3자들에 의해 뒤집혀진 것입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는 사업장은 완전 방치한 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단체 협약에 대해서만 유독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인 노사가 모두 필요하다는데 제3자인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끼어들고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난 3년 동안 이들
비전문가들이 저지른 행태는 노조법 개혁뿐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 악행이 고용보험기금 파탄입니다. 노동부는 실직자에게 지급할 고용보험기금으로 2,100억 원짜리 초호화 직업체험관을 건립하는 등 엉뚱한 곳에 탕진했습니다. 마치 자기들 주머니에 쌈짓돈처럼 썼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내는 돈입니다. 정부는 한 푼도 내지 않는 노사가 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기금 운영에 노사는 전혀 참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무려 7,500억 원 이상의 청사구입 비용으로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금이 고갈됐다며 고용보험료를 22%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날강도 같은 짓입니다. 사고는 노동부가 치고 부담은 노사에게 전가하는 이것이 MB 정권의 천박한 노동정책의 결과들입니다. 지금 한국노총은 투쟁이 필요합니다.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에는 취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 취지는 오직 단 한 가지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무력화는 조합원 여러분, 아니 1,600만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후퇴시킬 것입니다. 노사관계는 실종되고 노사 자율 원칙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근로조건은 개혁될 것이고 고용불안은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노조 전임자 부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한국노총의 전임자 수가 많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정치인, 어느 사용자도 한국노총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시각으로 한국노총의 전임자 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법 시행 이후 정부가 한국노총은 300인 이하 사업장이 80%가 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히려 한국노총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기존 전임자 수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과 달리 한국의 타임오프는 노동조합 전임자 수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타임오프제가 노동조합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임자가 이 정도 이상 보장돼야 된다고 하는 보호적 측면이 있는데 반해서 우리 정부가 도입한 타임오프는 전임자 수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그 이하여야 한다는 규제적인 법입니다. 바로 이 상한선 이하라는 법조항 때문에 사용자들은 전임자를 줄이는 것이 이 법의 개정 취지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협상에서 사용자들이 전임자 수를 줄이자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내고 고용 안정을 지켜내는 단체 교섭이 오히려 사용자들의 무기가 됐습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대기업 노조는 전임자 수가 반토막을 넘어서 30%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기아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은 투쟁을 통한 해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강성 투쟁으로 추가 임금 인상을 통해 줄어든 유급 전임자를 무급 전임자로 대체했습니다. 도대체 이 법이 무엇을 얻고자 한 것입니까? 분명히 잘못된 법입니다. 그런데도 법 개정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2009년 노조법 재개정 시 파견 전임자에 대한 규정은 타임오프와 별도로 정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사항마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MB 정권이 사용자 단체에 보이지 않는 힘을 행사하는 것이죠. 참으로 치사한 정권입니다. 그런 방법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더욱 분노하고 투쟁의 깃발이 높아질 뿐입니다. 강성 투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라면 우리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합시다. 우리도 강성 투쟁으로 타임오프제를 무력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단기 성과주의 때문에 노사관계를 망치고 있는 악법입니다. 변종의 타임오프제가 얼마나 위험한 법인가,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법인가를 국민들이 아셔야 합니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잘못된 복수노조법도 뜯어 고쳐야 합니다. 법 자체에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중가입 등 우려되는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현행 복수노조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한국 사회는 혼란과 고통, 갈등의 과정을 또 겪어야 합니다. 87년 이후 10수년 동안 한국 사회가 겪었던 혼란을 왜 또다시 되풀이해야 합니까?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왜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합니까? 동지 여러분, 이제 노조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단기 성과주의로 만들어진 노조법은 우리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 노조법을 재개정하지 않을 경우 임금, 고용, 복지후생 등 모든 노사교섭에서 노동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투쟁을 통해 이 법을 바꿔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투쟁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이대로 약해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조합원은 상시적인 구조조정 위협에 시달려야 하고 임금, 복지, 후생 등 우리들의 권리는 사용자가 휘두르는 칼자루에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노동조합의 무력화가 고스란히 조합원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것이 바로 우리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의 무력화는 대한민국 정치, 경제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주객관적인 상황은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MB 정권이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민심이 등을 돌렸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3.5%에서 잡아보겠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올해 2월에 이미 4.5%가 올랐습니다. 특히 정부가 특별 관리하는 52개 생필품, 이른바 MB 물가는 오히려 5.2%나 올랐습니다. 문제는 기초 농산물가 폭등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MB 정권의 정책 실패가 낳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물가는 수치가 아니라 정치입니다. 물가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포기해버리는 정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최악의 전세난, 국제적인 망신외교, 청년 실업, 낙하산, 회전문식 인사, 복지에 대한 천박한 인식은 이 정부의 모든 정책과 행정이 국민 기대치 이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민심이 현 정부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오는 4.27 재보선은 사면 초과에 몰리고 있는 MB 정권에게 강력한 카운터 펀치가 될 것입니다. 재보선 며칠 후 바로 개최되는 20만 5.1절 노동자 대회는 MB 정권에게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래서 노동자대회 20만 조직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MB정부의 잘못된 각종 정책들은 이미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파기 선언으로 레드카드를 받은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지난 1996년 12월 YS 정권의 노동법 날치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당시 한국노총 투쟁상황실장으로 투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한국노총 역사상 최초의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노동법 재개정에 성공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승리했습니다. 그 후 YS 정권은 레임덕에 빠져 결국 IMF 국가 부도라는 처참한 임기 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응집된 강력한 투쟁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체험적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97년 총파업 투쟁도 처음에는 다들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당시 집권 세력도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도 MB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YS였습니다. 신념의 차이입니다. 수세적으로 만들어진 법을 공세적 투쟁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집시다. 이제 타임오프 제도 시행 1년이 지났습니다.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법 개정을 할 시기가 됐습니다. 노조법 재개정 협상을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의 통제로 억누르고 있는 노동조합과 사측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것입니다. 조만간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정부가 호송세월을 보낸다면 이로 인한 사회 갈등 비용은 증폭될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노조의 사회적 순기능 또한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단순히 임금 협상만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기업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조직의 내부 비판자 역할을 톡톡히 해온 곳이 바로 노조입니다.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여야 정당은 노조법 재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여야 정당의 노조법 재개정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3월 말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각 정당별 입장을 검토한 후 4.27 재보선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이 분발하도록 책찍질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4명은 전임자 복수노조 등 노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야 합니다. 당의 눈치나 보고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정당한 투쟁의 시작은 5월 1일 전국 노동자 대회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5.1절 전국 노동자 대회를 20만 조합원이 참석하는 성공적 대회로 만들어냅시다. 투쟁의 전면에 이용득이가 서겠습니다. 5월 1일 서울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의 역사를 만들어냅시다. 100만 조합원 모두가 현 정부의 노조법에 맞서서 분연히 떨쳐 일어납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MB 정권의 본 모습이 확인되었고 국정 운영 능력의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다 함께 투쟁합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